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아이온큐 최신 투자자 자료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같이 투자자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최대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는 리게티 홈페이지 한번 가봤더니 리게티도 올해 3월에 최신 투자자 발표 자료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됐고, 리게티가 말하는 양자 컴퓨팅, 그리고 리게티의 기술력과 로드맵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첫 번째로 리게티, 이제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3월인데 2022년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회사의 사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인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아이온큐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다음은 리게티의 회사 이력입니다. 산업의 리더십, 그리고 운영적인 실행에 있어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체드 리게티 박사가 이제 첫 세계 최초 순수 양자 컴퓨터 기업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인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온큐는 2015년으로 회사 설립 자체는 리게티가 2년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을 위한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협동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발명하고 특허를 냈다. 즉 이제 우리가 바로 양자 컴퓨팅으로 올라가긴 어렵고 우리가 쓰고 있는 고전적인 컴퓨터 방식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각각 잘할 수 있는 거를 분담을 시켜서 같이 실행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앞으로 유망해질 거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발명을 하고 특허를 2014년에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시설을 설립을 했는데, 어떤 시설이냐? 선도적인 양자 컴퓨팅 방식인 초전도체 큐비트를 사용하는 시설을 설립을 했고요. 2016년에는 리게티 팹1, 첫 번째 팹이라는 거죠. 이제 최초로 유일한 양자칩 전용 제조 시설로 위임이 됐다. 그리고 2017년에는 두 번째로 범용적인 게이트 모델을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 위에 설립을 하고 배포를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아이온큐겠죠. 2018년에는 첫 번째로 화학적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했다고 하고요. 2019년에는 32큐비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 런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영국의 상업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첫 번째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2021년에는 리게티의 독점 모듈식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첫 확장 가능한 양자칩을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메이저 이력들이 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현재까지 어떻게 왔냐? 2015년에 3큐비트 시스템을 개발했고 17년, 18년에 4, 8큐비트, 18년에서 20년까지 16큐비트가 나왔고 19년에서 현재까지 32, 40큐비트, 그리고 최근에 21년에는 80큐비트까지. 그래서 이제 아주 물리적인 큐비트겠지만 큐비트 숫자를 늘려오는 것에서는 이제 초전도체 방식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세대 칩들이 물리적 큐비트 숫자만 올라갔는지 뭐 속도 품질은 올라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양자 컴퓨팅은 세상을 바꿀 기회이다 라고 해서 이제 리게티가 생각하는 양자 컴퓨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통 컴퓨터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 이 둘이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컴퓨터는 전통적인 비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바이너리라고 해서 0 또는 1의 상태를 한 가지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성능은 linearly, 선처럼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올라간다, 성능이. 그리고 솔루션을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보면서 문제를 푼다. 그런데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퀀텀 비트라는 걸 사용하는데 큐비트로서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큐비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2배로 늘어난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동시에 평가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뭐 5가지 연산이 있다고 하면은 전통적인 컴퓨터는 하나씩 다 해보지만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실행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전통 컴퓨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의 해답을 푸는 잠재력이 있으며 동시에 상상도 못할 기회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뭐 컴퓨터 비전, 뭐 신약 개발, 포트폴리오 최적화, 서플라이 체인 최적화, 투자에 대한 리스크 완화, 뭐 에너지, 사이버 보안,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AI, 초음속 시뮬레이션 등등 전통 컴퓨터, 고전 컴퓨터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양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기회들이 있느냐, 양자 컴퓨터로 뭘 할 수 있느냐, 특정 예를 몇 개를 줬는데, 이건 이제 저희 역시 뭐 아이온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른 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동일한 양자 컴퓨팅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건강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주요 원인들에 대한 치료법 개발은 잠재적인 치료법에 대한 생물 그리고 화학적인 특성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한점이 뭐냐? 현재 우리가 가진 제한점은 분자 및 재료 속성의 정확한 모델링은 원자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즉 전통 고전 컴퓨터로는 정확하게 이런 복잡한 레벨의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양자적인 솔루션이 뭐가 있느냐? 직접적인 양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분자 원자의 특성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어서 각 질병에 대한 후보 치료법이 시중에 나오게 하는 것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즉 신약 개발을 더욱더 부작용 없이 더 효율적으로 비용도 적고 시간도 빠르게 출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리게티가 현재 뭐 생명과학 파트너로는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분야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은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사용량은 2050년까지 현재의 50%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래서 빨리 청정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가진 제한점은 핵 융합로에서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플라즈마를 극한의 조건까지 압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양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한 동작을 일으킨다. 즉 핵 융합 에너지를 이제 청정 에너지로 활용을 했을 때 얘기인 것 같은데 고전 컴퓨터로는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양자 솔루션이 뭐가 있느냐? 양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여기서 얻은 통찰력으로 핵 융합에 대한 더 실제적인, 더 리얼한 물리적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청정 에너지를 더 빨리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에너지부, 뭐 로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 이런 데랑 또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금융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투자 포지션을 최적화하고 가격 결정, 즉 적정한 주가를 아는 것은 마켓 컨디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량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델들, 즉 가용한 데이터들을 담고 있는 모델들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비싸다. 그래서 실시간 의사결정에 사용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컴퓨터로 할 수는 뭐 있겠지만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비싸다. 그래서 양자적인 솔루션이 어떤 게 있느냐? 양자로 향상시킨 기계학습, 머신러닝 및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정량적인 통찰력을 제공을 해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즉 양자적인 솔루션을 사용하면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시장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뭐 스탠다드 차터드, UK 리서치 앤 이노베이션 등과 리게티가 협력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솔루션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양자 컴퓨터가 왜 대두되었느냐? 이건 저도 여러 번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전통적인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근본적인 제한점에 부딪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고전 프로세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CPU죠. 1980년 이후로 성능이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성능의 발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CEO 그리고 ARM의 CTO는 무어의 법칙은 끝났다. 무어의 법칙이 뭐냐면 반도체는 2년마다 성능이 2배씩 개선된다라는 말인데 이게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고전 컴퓨터가 사용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떠오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업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큰 미개척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용적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1000큐비트 이상, 에러율은 0.5%보다 적어야 되고 이제 속력은 1MHz 이상, 그리고 완전히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야 되고 범용적이어야 된다. 일반적인 양자 알고리즘을 모두 돌릴 수 있어야 되고 제조가 쉬워야 되고 코어 프로세서는 전통 컴퓨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컴퓨팅 제가 여러 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남색은 40빌리언인데 이게 뭐냐면 현재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마켓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시장이 40빌리언 정도의 규모인데 그것보다 더 큰 120빌리언은 우리가 현재 쓰는 클라우드 하드웨어 마켓입니다. 근데 이 훨씬 더 큰 마켓은 무엇이냐? 이제 예상되는 양자 컴퓨팅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영업이익을 뜻한다. 가치를 뜻한다. 이제 이거의 근거는 제가 옛날에도 영상으로 다뤘던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냈던 보고서입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양자 컴퓨팅은 850빌리언 가치의 영업이익이 여기서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성능 컴퓨팅 마켓이나 클라우드 마켓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리게티의 기술력과 로드맵에 관한 것인데 리게티의 독점 칩 기술은 양자 시장을 여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리게티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래서 리게티의 차별화된 칩 디자인 그리고 제조 역량은 혁신과 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빠른 신속한 설계, 팹, 테스트 반복 루프와 짧은 생산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이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형적인 반도체는 이 사이클이 22주에서 40주나 걸리는데 리게티는 5주에서 15주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도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이 이제 이 특별한 리게티의 양자 파운드리 역량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FRL은 이제 미 공군 연구소, 퍼듀 대학 등등이 이제 이 리게티의 모델을 따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게티의 기술이 이제 양자 우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양자 우위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팅이 더 뛰어나진 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스케일, 확장성, 두 번째로는 연산 속도, 세 번째로는 충실도, 즉 에러율이 낮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장성 면에서는 이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모듈식 그리고 칩이 여러 개인 멀티칩 양자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최초로 개발하고 특허를 낸 기업이라고 합니다. 상업적으로 가용한 80큐비트 칩에서 이게 이미 시연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대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연산 속도에 대해서는 빠른 시스템 스피드를 40큐비트, 80큐비트 시스템에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클럽스라는 단위인데 이건 이제 IBM에서 개발한 양자 연산 속도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실도는 차세대 9큐비트 테스트 칩에서 2개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게이트가 최대 99.5%의 정확도를 보여줬고 이것은 이제 상업적인 양자 컴퓨팅을 획득하기 위한 중대한 기준을 넘어선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프로그램이 가능한가? 리게티의 초전도체 게이트 기반 시스템은 어떤 알고리즘도 실행할 수 있는 범용적인 목적의 장치이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확장성, 정확도, 그리고 기타 특성들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리고 코어 프로세싱,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둘 다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리게티의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양자, 전통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2014년부터 리게티가 연구를 해왔다라고 이렇게 자사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게티의 독점 모듈식 칩 아키텍처는 확장성에 대한 방해물을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형적인 양자 칩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를 사용해서 만들고 그 다음 세대는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각 세대마다 해야 되고 이 부품에 대한 수율 요구사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만들기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느리고 비싸다라는 건데 이제 리게티 같은 경우는 모듈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독점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모듈성이 뭐냐면 똑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걸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용량 프로세서를 동일한 타일, 동일한 프로세서로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식 제조가 쉽고 확장성이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독점 기술은 6년 이상의 팹 기반의 혁신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확한 기술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슈퍼컨덕팅 캡스, 슈퍼컨덕팅 TSV, 인터칩 커플링 이런 여러 가지 리게티가 개발해온 기술들을 합쳐서 이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요한 양자 컴퓨팅의 요소, 확장성, 연산 속도, 충실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는데
확장성 면에서는 세계 최초로 멀티칩 양자 프로세서를 이제 개발을 해서 리게티 자체 퀀텀 클라우드 또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브라켓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리게티의 최신 프로세서인 80큐비트 아스펜 M 양자 프로세서는 리게티의 독점식 멀티칩 기술을 사용을 해서 두 개의 40큐비트 칩을 조립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식 연결성이 이미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아스펜 M은 현재 리게티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나 AWS 브라켓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리게티는 이 아스펜 M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퀀텀, 스트레인지웍스라는 회사의 QC, 그리고 자파타 컴퓨팅의 오케스트라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서비스를 넓히겠다는 얘기고요. 스피드 면에서는 이제 리게티가 빠른 성능을 이제 클롭스 단위로 보여줬다는 건데, 이제 아스펜 11은 40큐비트 수준, 아스펜 M1은 80큐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number of shots는 그 안에서 실행하는 그 작업의 횟수인데 이게 많아질수록 더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라지고 있고, 클럽스죠, 세로가. 그래서 40큐비트 프로세서보다 80큐비트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IBM에서는 이게 거꾸로 돼 있었죠. 새로 나온 큐비트 숫자가 더 많은 프로세서가 더 느린 이상한 결과를 보여줬는데, 리게티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프로세서가 큐비트 숫자도 더 많고 스피드도 더 빠르다. 제가 이걸 이제 리게티가 IBM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증거로 삼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실도, 정확도이죠. 그래서 리게티는 이 게이트의 충실도가 최고 99.5%까지 달성을 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비슷한 내용인데, 차세대 칩 아키텍처가 상업적 양자 컴퓨팅의 중요한 기준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차세대 테스트 칩인 9큐비트 칩에서 두 개의 큐비트를 활용하는 게이트의 충실도가 99.5%가 이제 최대값으로 나왔고, 중간값은 99.2%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양자 컴퓨팅 리포트를 여러 개를 공부를 해봤는데 양자 컴퓨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장 낮은 정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류율이 큰 그 확률이 양자 컴퓨터를 제한을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확장성이 달성이 되면은 리게티는 이 새로운 칩 디자인을 이제 독점식 모듈식 칩 아키텍처에 통합을 해서 이 세 가지 목표, 확장성, 연산 속도, 충실도를 모두 달성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듈식 시스템 아키텍처는 신속한 확장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2018년에 8큐비트에서 19년 16큐비트, 20년에 32큐비트, 이게 아마 지난 투자자 자료까지 나온 걸 거고요. 이제 2021년에 80큐비트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80큐비트를 통해 요거 두 개로 요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멀티칩을 이제 구현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2024년에는 목표가 1000큐비트를 넘는 좀 좁은 양자 우위를 도달한 상태이고, 2026년에는 4000큐비트 넘는, 이제 여기서는 에러를 수정할 수 있는 수준의 에러 커렉션 수준의 폭넓은 양자 우위를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뒤에는 100만 큐비트를 넘게 해서 이제 내결함성, 오류가 발생해도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완전한 양자 컴퓨터 결정체를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용량 내결함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리게티 로드맵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전에 봤을 때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멀티칩이라고 하는데 뭐 딱히 구현된 기술이 없네 했는데, 2021년에 이제 40큐비트짜리 칩 두 개를 합쳐서 80큐비트를 만들어서 이제 멀티칩 기술이 실제로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기업들과 비슷하게 한 2024년에서 26년 사이, 이제 아이온큐는 한 202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때 정도면 이제 양자 우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 관점에서 2025년은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양자 우위가 이제 도달을 한다면 그 살아남은 양자 기업들의 주가는 엄청나게 뛰겠죠. 그래서 제 1차적인 목표는 2025년까지 홀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2030년까지 이 대용량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를 갖출 때까지 홀딩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투자자 발표 업데이트 중에서 일부로 리게티가 말하는 양자 컴퓨팅은 무엇인가, 리게티가 현재 갖춘 기술력과 로드맵에 대해 살펴봤는데, 2부에서는 이제 리게티가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
그리고 리게티의 2021년 최근 실적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온큐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부도 굉장히 저는 공부하면서 유익했는데요. 이제 리게티가 상당히 작년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제 IBM이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보다 훨씬 더 초전도체 진영에서 앞서가고 있다. 아마 선두가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꼭 2부도 업로드 되시면 같이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